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벌써 7강이 되었네요. 7강으로 우리가 다음 주, 다음 주네요. 벌써 9일 날이 저희 11강을 마무리로 해서 이제 농식품 큐레이터 9기가 이제 대막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농식품 큐레이터 처음에 이 과정을 설계할 때 제가 바라본, 제가 기대하는 또는 앞으로 우리 한국 그 농식품 산업 분야에 어떤 그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필요할까? 특히 이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산업에 있어서 저는 이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식품을 상품이나 재화로만 보지 않고 문화로 보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식을 문화 산업으로 본다라는 것이 지금 특히 요즘 뭐 BTS가 전 세계인을 이렇게 광란의 도가니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말초적인 그런 그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서로 지지와 소통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 정말 어떤 문화산업으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음식 문화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음식 문화를 여러분들 농식품 큐레이터는 농식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농식품 큐레이터를 이렇게 설계할 때 가졌던 하나의 그 기본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술 또는 이건 술이라는 거는 뭐 우리 한국 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외식 분야, 그 외식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식품 산업 중에 아이템이 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산업 생산물, 뭐 그것이 축산이 됐던 뭐 수산이 됐던 어떤 농산품이 됐건 이것 물론 굉장한 큰 그 물류가 일어나고 있죠. 물류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고객의 그 음식을 즐기는 씬,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그 장면에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는 이제 그 레스토랑 컨설팅을 많이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레스토랑 컨설팅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업세일링이라고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히 프렌치나 이탈리아나 파인 레스토랑 쪽에서는 소믈리에라는 그 전문 직업인이 계시죠. 그 소믈리에가 그 레스토랑의 업세일링, 매출을 올리는 키퍼슨입니다. 그 사람은 서비스맨도 아니면서 셰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옷은 멋있게 입고 예를 들면 그렇게 굳이 비싼 그 인력을 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이제 김영훈 선생님이 전통주 소믈리에라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지금 소믈리에 자격을 공부하셨고 우리 또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한국술 코디네이터라는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유 화면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체크인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술을 어느 정도 자주 즐기시는지, 또 요즘 그 혼 라이프, 혼자서 즐기는 이런 거요, 혼술을 좀 하시는지, 또 만약에 술을 즐기신다면 어떤 주종으로 뭐 예산은 어느 정도 즐기시는지 이게 여쭤봤는데 아주 오늘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술을 많이 즐기시는 분은 우리 김여원 대표님과 저인 걸로 제가 여기 답은 적지 않았지만 저도 굉장히 거의 매일 한두 잔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을 아까 너무 적으신 걸 보면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네, 어떻게 체크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술, 특히 한국 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즐긴다라는 것, 이것이 음식 문화 산업에 있어서
즉 이제 우리가 모든 지금 농식품의 그 구매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한국술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산업으로서 한국술의 비즈니스 모델, 특히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으로 뭐 라이브 커머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온라인으로 이런 소비들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2, 3년 내에 급성장한 그런 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한국술은 여러분들이 한국술 그러면 한국술? 한국술을 뭐를 한국술이라고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되게 여러분들은 우리 술을 전통주라고 아마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뭐 직접 빚거나 이렇게 해왔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주종을 전통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은 이 전통주의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막 퓨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통주의 명인이나 또 전통주를 인정하는 이런 그 것들이 전통주라고 하면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주라고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과연 전통주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한국술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국술로 볼 것이냐. 녹색병에 우리가 희석식 소주를 당연히 우리의 지금 아마 거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종이죠.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주류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농식품 산업과 과연 관계가 있을까 등등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술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추억도 있으실 거고 또는 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아픈 추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술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뭐 사전적 정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식품으로서의 정의는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주는 아까 막걸리 얘기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발효주죠. 근데 발효주임에도 불구하고 막걸리는 생탁주라고 생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요. 또 거기서 멸균을 한 또 그 막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효주지만 어떤 유통기한에 그걸 어떻게 이제 냉장이라 칠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되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멸균 처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쉽게 아주 그 착한 가격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막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발효주, 증류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안동소주라고 하는 소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녹색병의 그런 소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단 그 원주를 빚고 그 원주를 그 고리에다 넣어서 증류해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그 저기 뭐 우리 신의 물방울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증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정을 희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게 또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구분이 된다. 제가 지금 영수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이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앞에서 살아주셨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술은 종류와 제품에 따라 알코올의 함유량과 첨가물의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술의 정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계절과 토질, 주민의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농업 가공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여기 출처를 밝혀놨는데요. 한국술 브랜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걸작입니다. 제가 한국술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리는데 아주 인문학적인 그 최고봉에 계신 두 분이 공저를 하신 거예요. 한 분은 우리나라 삼성 로고를 디자인한 산업 디자인 전공하시는 미국의 재미교포신데요. 그 남가주 대학의 지금 현직 교수시고요. 한 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이 어떤
뭐 사회 운동가이시기도 하면서 인문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동아시아의 술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 술 아시아 지금 술 국제 컨퍼런스도 운영을 하시면서 향음이라는 우리 술 연구회를 만드신 그 이화선 원장님이라는 두 분이 공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두 분이, 한 분은 그 한국 술의 브랜딩에 대한 디자인적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이화선 원장님은 인문학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이 정의나 이것이 너무 명쾌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 책에서 지금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의 식탁에서 술 선택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술 맛의 10%는 술을 빚은 사람이고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이다. 술은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다. 반면에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크다. 이건 이제 과음했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가 되겠죠. 술은 적절하게 마시면 약이 된다. 반면에 술이 잦으면 중독성 약물이 된다. 술은 그 사회의 표정을 담고 있으며 그 민족의 고유성과 문화 코드를 담고 있는 무형의 그릇이다. 이것이 술을 단순히 알코올불 1도 이상의 음료로만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업을, 또는 여러분이 지금 다루시는 품목, 뭐 그것이 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식품,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다루고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의 정의를 정말 그 물리적, 객관적 어떤 물체로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주는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이제 문화의 코드로서 이렇게 읽어내는 이런 이제 안목이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책이어서 오늘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한국 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왜 농식품 큐레이터가 뜬금없이 술 이야기를 하며, 또 뭐 푸드 페어링은 또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실 텐데, 여기에 지금 그 경북 안동 지역에요, 밀과 논일다라고 하는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이 법인인데, 이분이 그 귀촌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IT 쪽에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그 IT 벤처 기업에 그런 대표를 하시다가 너무 그 번아웃이 돼서 귀촌을 하시면서 펜션을 찾아서 이제 그 내려가셨는데, 안동 지역에 이렇게 거의 격리되다시피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아주 그 정말 깨끗한 환경 속으로 귀촌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걸 만나냐면 수은 잡방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 그 안동의 그 선비죠. 선비인 그분이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이제 수은 잡방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 문화 4대부가 어떻게 음식을 이제 즐겼나, 특히 이제 접빈을 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남겼는데, 120개가 넘는 그 품목 중에서 70개 정도, 60개가 넘는 아이템이 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을 얘기할 때 술을 빼놓고는 우리 음식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프랑스나 이태리나 유럽 또는 뭐 미국도 이제 파인 다이닝 쪽에 조금 이렇게 그 어떤 뭐 약간 좀 품위 있게 음식을 즐기려고 하는 레스토랑을 간다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와인 리스트라든가 또는 술을 권하는 전문 직업인 소믈리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외식 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만 가지고, 메뉴만 가지고는 부가가치를 높이기가 굉장히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우선 이제 우리가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는 식재료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셰프들 인건비도 비싸고요. 레스토랑의 그런 이제 뭐 우리 고정 비용도 많이 비싸죠. 그래서 뭐 호텔이나 일반 파인 다이닝에서는 그 외식 그냥 어떤 음식 메뉴만 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 10% 정도 순이익을 남기면 매우 그거는 잘했다, 경영 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술이 딱 들어가게 되면 술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물 장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입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입고가 됐어. 그러면 그냥 소믈리에 내지는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좋은 잔에다가 대접만 잘 해도 내가 한 2배, 3배 정도, 보통 3배에서 많이 하는 데는 4배 정도도 받는데, 그래서 그만큼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농업의 꽃이 술이다, 한국 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제 배경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밀과 논일다의 그 대표님이 귀촌을 해서 보니까 수은 잡방을 만났고, 수은 잡방에서 안동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500년이 넘게 그 빚어왔던 안동의 소주. 근데 그 소주가 쌀로만 빚은 소주가 아니라 밀로 빚은 소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진맥이라는 그 수은 잡방에 그대로 이렇게 그 레시피라고 그러죠. 그 술 빚는 방법이 소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는 본인이 이제 직접 밀 농사를 짓고요. 밀 농사를 짓고 그 밀을 가지고 완전 친환경인 거죠. 그래서 organic farm to your glas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arm to table 하면은 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6차 산업 얘기를 할 텐데 식농 그 농장에서 식당까지, 농장에서 밥상까지. 그래서 farm to table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이제 farm to glass. 그래서 직접 자기가 밀농사도 짓고 술을 빚어서 하는데 이분이 국제술 그 캘리포니아주의 국제술 품평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오래 되지 않으셨거든요. 귀촌한 지도 지금 10년 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는 우리 농식품 큐레이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중급 또는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농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품종도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면서 농업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획하실 수 있어요. 그 농사 펀드도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런 빅데이터가 되면은 계속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저는 이런 술이 그런 것에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발효 식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술을 아까 좀 농담처럼 여러분 얼마나 술을 자주 즐기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의 지금 그 술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술을 즐길 때 어떤 주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위스키도 나왔고 와인도 나왔고 막걸리도 나왔고 맥주 4캔에 10,000원 나왔지만 우리가 우리 농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우리 음식 문화 산업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음식 문화라는 것 자체가 농식품 큐레이터가 앞으로 꽃을 피우셔야 할 이런 부분에 반드시 문화적 코드를 접목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네,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술이라는 이게 그러면 아까 전통주를 여러분도 보통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농업의 꽃이다. 농업.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장에다 팔면은 뭐 아주 비싸게 받으면 뭐 10만 원 받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빚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주나 하면은 한 병에 지금 제가 우리나라 술 중에 그 오미나라라고요. 오미자를 가지고 오미자는 우리가 원산지라고 해요. 오미자는. 근데 외국에서 제가 오미자를 먹는 나라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일본 사람은 그 오미자를 한국 와서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오미자가 발효가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오미자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신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훌륭한 그 양조가가 계세요. 문경에 계신데 그 문경 오미나라에서 지금 그 오미자로 이제 그 중류한 그 술이 38만 원 정도 되는 술을 봤어요. 온라인에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오미자로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근데 물론 이게 한 병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그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뭐 사람의 노고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문화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BTS가 그냥 어떤 노래 실력, 춤 실력만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인들을 이렇게 전부 다 어떤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 코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대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로 제가 이제 BTS 이 현상을 보면서 전 굉장히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술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이대형이라는 분의 제가 기사를 알곡, 열매, 꽃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술이 된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참고 몇 개 링크들을 공유를 드릴 텐데 이 술을 빚기 위해서는 누룩이라는 걸 빚거든요. 그래서 누룩 빚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술의 풍미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누룩이라는 것인데 그 누룩을 빚을 때 쑥도 사용하고요. 뭐 대나무 잎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발효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어떤 분은 술 그 양조 이름을 예술이라고 지으신 변호사 출신의 양조가가 계세요. 홍천에. 그분은 예술이에요. 정말 그분의 술도 예술이고 인생도 예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재료는 여기 알곡, 열매, 꽃 여기 이제 그 뭐 풀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 풀들 뭐 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들판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창작술이라고 그래갖고요. 이제 최근에 그 요즘 이 젊은 MZ 세대들이 한국 술에 열광합니다. 그뭐 열광이라고 해도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그 한국 술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김영우 선생님처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우리가 그 취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취향. 그래서 한국 술을 가지고 굉장히 변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작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그 창작술을 만드는 사람들을 벤처 캐피탈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그 기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링크를 공유를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 뭐 동네 정미소 얘기하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네 정미소에서 지금 몇 천만 원대의 그런 펀딩을 받았다면 지금 이 우리 전통 한국술, 우리 창작술 하시는 분은 단위가 달라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요. 두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10억대 이상이 지금 펀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술을 바라보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바라보는 관점, 아까 문화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이것이 글로벌 마케팅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파격, 그 어떤 파장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이렇게 좀 그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농식품 큐레이터가 한국 술의 재료는 과연 뭐가 될 수 있나? 쌀, 뭐 보리, 뭐 밀 이런 것만 모든 알곡, 열매, 꽃 다 될 수 있다라고 이대영 박사님 얘기하세요. 우리 이대영 박사님은 한국술 코디네이터의 저희 강사단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한국술 재료학으로는 1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농식품 그 원료를 가지고 술을 빚을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작술. 그래서 뭐 요즘 그 허브 종류도 하고요. 여기 부자진의 이분은 양평에다가 아예 친환경 농장을 그 아버님이 뭐 거기 이제 귀촌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허브를 직접 다 키워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막걸리 씨라고 최영은 대표라는 그분도 창작 막걸리를 하는데 그 안에 뭐 뭐 약간 지중해성 그래갖고 뭐 토마토하고 바지를 넣어서 그런 지중해 무슨 뭐
지중해 핑크인가? 이름도 굉장히 갤러리 같은 그런 아주 멋있는 라벨에다가 그런 식의 허브도 그 서양 그 허브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고요. 꽃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치라는 새로운 또 이렇게 1인 양조장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그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팔각 같은 거, 정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넣어서 술을 빚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우리 전통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동 소주 막 이렇게 무슨 뭐 도자기 같이 큰 데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무거운 어떤 막 그 좀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서 지금 엄청 탈피가 됐고요. 이 패키지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즐기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지금 다변화돼 있고 지금 취향을 저격하는 MZ세대들이 가장 본인의 그 자신의 어떤 취향과 코드를 맞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 술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샌프란시스코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소주 부분에 이 진맥 아까 안동의 수은 잡방에 나오는 진맥이라는 술과 부자진이 술을 둘 다 그 소주 부분으로 수상을 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 주세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이제 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술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의가 돼야 그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세금도 달라지고 또 이거를 온라인으로 인터넷 판매가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것도 이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전통주는 한나라 지역 등의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 그래서 한국의 전통주는 쌀, 누룩, 물, 기타 부재료로 빚은 술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 술이란 전통주를 포함하여 지역 재료로 한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술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4만 달러도 지금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술 소비 문화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신의 어떤 취향을 좀 정말 극대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술과 푸드 페어링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MZ세대들이 어떤 미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이라는 건 결국은 마시는 음료잖아요. 근데 그 음료에 그 가장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결국은 주류이죠.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술을 빼놓고는 음식 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그 미식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는 MZ세대들의 가장 지금 핫한 키워드는 전통주 한국 술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주세법,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산업법에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농식품 그 어떤 소비 진흥을 위해서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다. 뭐 지금 쌀이 또 그것도 이제 매년 어떤 수매가가 저기 달라지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쌀이 어떤 술의 주 원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쌀 소비가 지금 밥을 안 먹잖아요. 지금 햇반도 과연 햇반을 그렇게 금방 좋은 쌀로 물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무리 햇반을 먹어도 우리나라 쌀 소비 그 어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크게 지금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쌀 소비보다는 밀가루 소비로 많이 갖고 이제 분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이 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라는 거에 아까 이대영 박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농업 모든 알곡과 곡류를 갖고 술을 빚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림 아까 뭐 수산까지는 아니고 임산 뭐 산에서 나는 거 이런 모든 그 자연 재료를 가지고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 술이더라. 그래서 전통주를 많이 적극적으로 빚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빚은 것을 또 누가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에 유통 채널을 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바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전통주 산업 진흥을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적인 그 배경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산업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매우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는 지금 한국술, 전통주에 대한 이게 이제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들거나 식품 명인이 만들거나 아니면 요 세 번째가 매력 있는 거죠. 지역 농민이 누군가 귀촌을 했어. 아까 진맥소주처럼 맹계도가 안동으로 귀촌을 했어. 보니까 여기에 수은자빵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멋진 안동의 진맥이라는 전통주가 있네. 그걸 가지고 안동에서 자기가 농사한 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진맥 소주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건 전통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서 전통주로서 우리 한국술로 이렇게 상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의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한국술이라고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충주가 우리나라의 그 사과 와인으로 굉장히 충주가 지금 어떤 전통주,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전통주의 그런 메카라고 그럴까? 이게 홍천이 제일 원조예요. 홍천이 지금 전통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홍천이 일단 물이 풍부하고 거기는 뭐 이렇게 가뭄이나 수해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서울하고도 비교적 그렇게 멀지 않은 부분. 그래서 홍천이 지금 뭐 아까 예술이라든가 또 그 브로이브라이트인가 그 생수 공장을 우리 수제 맥주 공장으로 만든 이런 데도 있고요. 홍천에 저희가 홍천 술라들이 저번에 김영우 전통주 소믈리에하고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런 술라들이 하는데 그 미담 양조장이라든가 이렇게 또 맥주학교 농담이라는 맥주학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1인 양조를 하시는 분들 역시 브라이트바흐, 미담 양조장, 산수, 농담 맥주학교 이런 그 홍천에 굉장히 지금 이런 한국술 기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추천하는 그런 양조장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 곳이 충주입니다. 근데 충주에 지금 부부가 귀농을 하셨는데 여자분은 한국분이시고 그다음에 신랑이 프랑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알사스 지역에서 이제 고향이 프랑스 북부 지역인데 귀농을 했는데 여기에 충주에 사과가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노르망디였구나. 죄송합니다. 노르망디는 알자스하고 다른 곳이에요. 노르망디는 대서양 쪽입니다. 노르망디의 그 농가에서 사과를 가지고 그 시드르라는 사과 와인을 만드는 그 전통 방식을 갖고 충주에서 충주 사과를 가지고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양조로 르돔이라는 사과 와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통주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있고 이제 토끼 소주라고요. 이분은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제 뉴욕 태생인데 뉴욕에서 한국 술을 빚은 거예요. 한국 술이 너무 자기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애호가로. 그래서 이제 아예 한국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토끼 소주라고 이분도 충주로 가셨네요. 그래서 거기서 토끼 소주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토끼 이거 라벨도 굉장히 재밌게 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토끼 소주 전통주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례가 두 분 다 이제 외국 분이죠. 어떤 외국의 그 외국
이제 분이지만 한 분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프랑스 와인 그 사과 와인 주법으로 만드셨고 한 분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증류 소주를 가지고 이렇게 화이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두 분 다 전통주로 인정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요 출처는 대동여주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어마어마한 컨텐츠로 이렇게 지금 품평도 하시고 하는 그런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통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그냥 하나의 그런 상식으로 좀 즐겁게 알고 싶으시면 전통주 갤러리에서 하는 더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주 갤러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뭐 시음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월 5개의 전통주를 계속 큐레이션을 하셔가지고요. 무료로 시음을 해주셨어요. 저는 김영호 선생님이 전통주 갤러리에 계실 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그 시음을 저는 학생들하고 푸드 페어링 메뉴 개발하는 거를 수업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전통주 갤러리를 꼭 학기마다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코로나 조금 완화되면 시음을 다시 하실 텐데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주가 다 이렇게 비치가 모든 건 아니겠지만 한 수백 가지가 비치가 돼 있고 판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온라인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술에 대한 다양한 칼럼도 있고 이런 그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추천 술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전통주 갤러리 그다음에 대동여주도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한국술 문화를 이렇게 좀 선도해가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농식품 또는 한국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술을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아까 이제 한국술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발효라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술을 하면은 신성을 우리가 신에 대한 제사 또는 조상을 모실 때 반드시 술로 그 술을 우리가 조상이나 신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향을 음복하시게 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나라나 어느 그 국가나 지구상에 있는 인류 문화 유산에는 다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의 어떤 음식 문화로서도 그렇고 문화 산업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어서 이거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이고 그다음에 지역 특색을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라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식품 큐레이터로서도 앞으로 이런 한국술을 본인이 직접 창작술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과 생산자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술과 그 술에 어울리는 안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페어링을 해서 콜라보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K푸드 지금 뭐 방탄소년단의 이런 요번 뭐 20만 명이 거기를 다녀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LA의 대도라는 대도가 원래 양재동 쪽 왕십리에 있다가 양재동으로 이사 갔는데 LA까지 진출하셨네요. 저기 소고기 이제 그 소 기름으로 이렇게 구워주시고 뭐 이렇게 볶음밥 내주셨던 거를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대도 식당 가서 거기를 그다음에 또 뭐 어디 곱창을 누가 먹었대잖아요. 저 BTS가. 근데 곱창 식당이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LA에.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은요 내장을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 뼈도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그 한국 음식이 새로운 또 그런 문화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K-컬처, K-팝, K-컬처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으로 계속 지금 이거는 한번 여기에 이제 꽂히면 이건 전 인류가 아마 우리 K푸드에 여러 면에서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유가 코로나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또 고급 정보 하나 주셨네. 전통주 갤러리가 안국역으로 이사 온대요. 지금 강남역에 있었는데요. 12월 중순쯤에 안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희 만약에 전통주 갤러리 놀러 오시면
우리 김영우 선생님께 꼭 한번 연락을 하셔서 같이 한번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를 해도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푸드가 지금 앞으로 각광받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효입니다. 발효는 술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전통장이 있죠. 그래서 전통장과 뭐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치즈니 요거트니 다 있지만 와인, 뭐 술은 당연히 발효 음식이죠. 그런데 특히 지금 이 면역력하고 관계되는 게 지금 김치나 전통 발효장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K푸드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내 미생물, 왜 그게 중요하냐? 면역력을 하는 그런 지금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력의 90%를 담당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에서 그게 생성이 되는데 그 장내에 건강한 딱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유익 미생물들이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발효식품과 우리 그 식이섬유가 정말 들어가 있는 모든 우리 채식하는, 이건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채소를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나물이라는 어마어마한 음식 유산이 있죠. 그리고 쌈이라는,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쌈 문화, 거긴 당연히 우리가 뭐 강된장이든 쌈장이든 즐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아마 엄청난 파급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해조류를 먹는 거예요. 해조류를 먹는 죄송합니다. 인류 문화가 없어요. 식문화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뭐 해조류 먹는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싹쓸이를 하죠. 그 해조류를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즐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저희가 이제 프랑스 어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불어를 쓰는 그 사람들 중에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 애호가들 지금 협회가 생겼어요. 그 협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소통 중인데, 이번에 파리에 한 구청장 광장, 그 파리 광장에다가 김치를 우리 김장 뭐 서울시 광장처럼 김장 담그는 게 어마어마한 행사가 파리시에서 파리지엔들이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포가 한 게 아니고 파리 시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김치 담그기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 먹는 게 지금 뭐 엄청나죠. 맞습니다. 우리 성유님 해외 유튜브들 맞아. 어머, 유럽으로 또 신혼여행 가셨어요. 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 신혼여행 가셨으면은 한 10년, 20년, 10년 젊으셔가지고 코로나 전 20년 맞아요. 20년 전이면 뭐 거의 없었죠. 근데 매생이 좋아해요. 맞아요. 매생이 굴떡국 엄청나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아마 지금 비비고라는 여러분 CJ의 비비고라는 그 브랜드 아시죠? 비비고가 원래 비빔밥에서 나온 거예요. 그 노희영이라고 그분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외식 산업이나 그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그분이 약간 마녀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 노희영 씨라는 분이 옛날에 이제 원래 패션 디자인, 패션하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브랜딩의 대가가 돼가지고 CJ의 지금 비비고가 이제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자기가 자체 호면당이라든가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오리온 쪽에 오마켓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브랜드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CJ에 이제 고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비비고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 비비고가 성공한 요인이 결국은 골라 먹는 재미. 그래서 소스를 골라 먹게 했어요. 그다음에 토핑도 우와 1조 해외가 6,500억 대박이다. 맞아요. 그래서 비비고가 지금 요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히트 쳤잖아요. 만두, 얄피 만두 뭐 이런 거.
그래서 비비고는 원래 외식 체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비고가 런던에 가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그 냉동이라든가 HMR 브랜드로 되고 있는데, 원래는 아까 지금 이제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이 K푸드 한식에 지금 코로나가 기회가 됐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 K푸드에 굉장한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HMR이든 우리 한국 술과 뭔가 그 페어링을 하는 게 되면 저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 농식품 큐레이터로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술을 이해하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일본인 관광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그 뭐 기념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서 먹는 걸로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빙고 역시 맞아요. 김입니다. 김 맞아요. 경임니도 아셨네. 아, 김치. 네, 김치도 많은데 김이 굉장히 또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게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막 가볍고 가격 착하고 그러니까 막 갖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정말 막 바리바리 김을 갖고 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옛날에 이제 명동에서 많이 보곤 했는데, 맞아요. 김치, 김 정말 다 우리나라에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김 부분에서 푸드 페어링에 김을 가지고 김 부각 또는 김을 가지고 다양한 그 안주 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한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술을 여러분이 깡술을 안 드시잖아요. 뭐 물론 맥주 같은 거는 가볍게 이제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주안상이라는 안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안주 문화도 함께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와인을 서빙할 때는 보통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메뉴가 같이 따라 붙고요.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프렌치에서 그 전통으로 풀코스의 마지막은 치즈에다가 어떤 디제스티프라 그래서 그 증류주를 마시거나 또는 와인을 그 페어링하는 게 아주 풀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저트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디저트랑 치즈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나 이런 그 뭐 저기 뿌티후르라 그러죠.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술도요. 앞으로 이런 안주 문화 그리고 이 페어링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지금 슬라이드가 48장인데요. 빨리 가야겠네요. 네, 요거는 여러분 전통주 갤러리나 가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벽 한 면이 전부 다 이렇게 술인데, 여러분 보시면 술병이 굉장히 세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병 디자인뿐만 아니라 라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돼 있고요. 혹시 이제 이렇게 술 좋아하시면 한국 술, 전통주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외식 사업자 중에 한 분이 백곰 양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압구정에 백곰 양조장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컴퓨터 전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컴퓨터 전공인가? 아버님이 서울대 전산과 교수셨나? 하여튼 컴퓨터랑 관계된 분이었는데, 원래 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가 이제 술을 많이 이제 즐기러 다니시다가 그 막걸리 학교라는 곳에서도 이제 계속 그 저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엄청나게 술 기행을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술 칼럼도 하고 하시다가 한 5년 됐나? 5년 됐나? 5년 안팎이에요. 저기 본인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백검 양조장이라고. 근데 그분이 모습이 이렇게 좀 듬직하세요. 그래고 자기를 캐릭터화해서 백검이라고 해가지고 그 술집을 내신 거죠. 주점을. 근데 처음에는 너무 메뉴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막 스태프들이 계속 바뀌고 주방에서 막 그 저기 사람을 못 구해서 막 그러시더니 이제는 메뉴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산지 직송으로 해갖고 뭐 달고기 또는 뭐 그 계란찜 몇 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매출이 엄청 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을 이 한국술 그 전문 소믈리에라든가 한국술 이런 공부를 좀 다 시켜가지고
무슨 얘기냐? 결국은 거기는 지금 매출이 메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는 거죠. 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술이 알고 싶다. 전통주 갤러리 안국역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온다니까 우리 한국술 코디네이터 국이 나중에 우리 후속 모임 할 때 한번 안국역 근처에서 전통주 갤러리도 보시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생상회도 한번 같이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말씀드렸던 이달의 시음주라는 걸 이렇게 매달 5가지씩 지금 올해 우리 수연님 대검 맞아요. 술 취한 원숭이 요게 술샘이라고 용인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이게 홍국이라고 그래서 빨간색이 나는 그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룩으로 술을 빚다 보니까 막걸리인데 빨개요. 그래서 이름도 재밌게 지셨죠. 술 취한 원숭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좀 많이 나갔던 게 감사라는 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사 그 말 감사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술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농림수산식품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어떤 술을 그냥 어떤 술이라는 그 파이널 아이템뿐만 아니라 술이 잘 나가면 그 뒷단에 있는 이 농업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부가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전통주 갤러리를 지금 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양조장 그래서 지역 특산주 또는 지역의 그런 생산자들을 이게 좀 홍보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미식 관광이죠. 그래서 그 양조장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이렇게 사이트를 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음식 관광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홍천 지역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이렇게 각 도별로 한국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장 보실까요? 여기 이제 우리술 칼럼, 여기 전부 다 전통주 갤러리의 더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내일 수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황정아 셰프가 조금 저기 이렇게 안주와 궁합, 음식 궁합, 우리나라 말로는 음식 궁합이고요. 또는 그 프랑스 말로 하면 마리아주라고 그러죠. 이제 결혼 음식과 술을 이제 혼인을 해주는 거예요. 궁합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푸드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드 페어링 하는 데는 몇 가지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랑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고기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을 마셔요. 뭐 그다음에 그 식전에는 뭔가 스파클링한 걸 마시거나 화이트 와인에 조금 뭐 드라이하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음식의 흐름과 와인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를 대략 크게는 그렇게 아마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내일 우리가 수업에 아마 이거는 농식품 큐레이터 구기가 처음 이분 수업을 제가 넣습니다. 보통 특강은 제가 했었는데 여기 과정 중에는 제가 왜 이걸 넣냐면 이제는 농식품 큐레이터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경임님이 양조장. 맞아요. 쇠락하는 양조장.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조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리가 옛날에 정미소가 있었고 양조장이 있어서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지역의 거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걸 다시 살려야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궁합을 맞춘다. 어떤 음식과 술을 이렇게 페어링을 한다. 페어링을 짝 짓는 거잖아요. 페어링을 한다라는 건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결국은 우리가 향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맛의 조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식감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뭐 예를 들면 뭐 탄닌이라든가 근데 그게 뭐 드라이하다, 뭐 스윗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관능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능 평가를 여러분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가만 가지고 앞으로는 그 농식품을 거래하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고, 취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메뉴나 아이템을 소통하실 때 관능 평가적인 표현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텍스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향미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통주 갤러리에서 우리 술을 향미 분석을 해서요. 이렇게 저기 표를 해놨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게 깻잎이다. 아니면 뭐 우리가 HMR의 어떤 뭐 김치다. 아니면 뭐다 할 때 그 김치에 예를 들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장이다. 전통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한 6개 정도 나는 기준을 보겠다. 그래서 신맛이 어떤지, 짠맛, 기본 오미가 있죠. 기본 오미의 어떤 강도, 또는 식감에 대한 강도, 또는 아까 뭐 알코올 도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포지셔닝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깻잎이다. 그러면 우리 성유님이 깻잎의 품종에 따른 것도 있지만 나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사진 봐가지고는 내가 이게 깻잎이 이게 향이 진한지 뭐 이게 저기 뭐 돼지고기나 이렇게 싸서 먹었을 때 이게 좋을지 안 할지 감이 안 와요. 그럴 때 그걸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종류의 깻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향이 이거는 좀 더 강해. 아니면 이건 향이 무난해서 다른 거하고 다른 쌈채소하고 모듬 채소를 해서 드셨을 때 더 좋은 예를 들면 그 깻잎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천하실 때나 아니면 거래하실 때 이런 식품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갖고 있는 관능평가적인 표현을 가지고 시각적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고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일 수업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관능평가 전문기관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한 곳인데요. 센서 매트릭스의 조한일 대표님이 또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여러 가지 것을 내일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이분은 정말 백과사전이세요. 이 분야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 CJ, 동서식품, 뭐 우리나라 또 와인 품평, 조선일보하고 우리 주류대상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슬로푸드 문화원하고는 지금 참 발효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 발효식품들을 전부 다 관능평가를 하는데 그걸 전문 무슨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그래서 일반 시민 맛평가단 100명 또 뭐 전문가 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선호도나 취향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흐름을 딱 시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그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그분 그 조한일 대표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음식이나 내가 하는 아이템을 소개할 때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막연하게 아까 인문학적으로 뭐 꿈꾸는 사피엔스 막 이렇게 할 거냐 술 취한 원숭이 이건 너무 좋죠. 근데 그 술이 예를 들면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향미의 특징이나 또는 이게 뭐 알코올 강도나 어떤 거 다른 거하고의 그런 예를 들면 투명도라든가 또는 어떤 걸쭉함 이런 입안에 남는 뒤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테이스팅 노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아이템에도 계속 하다 보면 그건 술이나 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깻잎이 됐건 뭐 어떤 아이템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에서 그것의 어떤 관능적인 특징을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그게 여러분의 관능평가 테이스팅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 큐레이터는 전 이걸 꼭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일본에서 야채 소믈리에라는 그 민간 자격을 초창기에 했어요. 초창기 2006년인가 2007년도에 그때 제가 보기에 야채 소믈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채소 소믈리에인가 뭐 야채 소믈리에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협회에서 한참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채소와 과일을 그 테이스팅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스팅 노트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농식 큐레이터 1기, 2기, 3기까지는 그거를 전부 다 작성을 하시고 작성하신 거 가지고 메뉴 개발하는 것까지를 그 초급 과정에서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거저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줌으로. 그래서 참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습도 안 하시고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빡시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걸 좀 더 진화를 해서 어떤 관능평가에 대한 그 얘기를 전문가한테 직접 들으실 겁니다. 네, 넘겨주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요거 한국술 마리아주는 요거 전부 다 그 전통주 갤러리에 보시면 돼요.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이제 푸드 페어링 고추장 고추장 이거를 어떻게 외국인한테 권하지? 고추장 난리 났죠. 지금 저 유럽의 유명 셰프들이요. 조금 뭔가 깼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간장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일본의 니꼬만 뭐지? 기꼬망인가? 그 일본 그 간장 협회 회장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도 옛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몽고 간장을 들어왔던 외간장이죠. 외간장 했던 그 기업에서 일본 음식 그 해외 진출할 때 어마어마한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스시 문화, 그 스시 문화가 되면서 간장이 같이 스시 먹을 때 여러분 소금 안 찍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시 문화가 되면서 간장 문화가 됐고요. 간장이 나가면서 그 외국 셰프들이 간장을 자기 메뉴에 쓰는 걸 굉장히 시크하다, 아주 멋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명 셰프들이 고추장을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발효식품을 쓰는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간장과 토마토와 연결, 뭐 간장과 모짜렐라, 간장과 망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 육포를 간장을 발라가지고 매콤한 육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푸드 페어링이라는 거는 벨기에에 있는 연구소예요. 근데 여기서 전 그 음식 재료를 전부 다 향미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문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페어링이라는 것은 과연 이거는 맛으로 하냐 향으로 하냐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제가 기본은 맛은 기본 오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맛 할 때요. 여러분들이 뭐 사과 맛 그러면 정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기본 오미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음식 재료들을 하면은 기본 오미, 거기다 지금 기름 맛, 지방의 맛을 기본 육미로 넣었죠. 원래는 4가지 맛이었어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단맛, 쓴맛. 근데 뭐가 1920년대에 뭐가 발견되냐면 감칠맛, 우마미라는 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우리가 MSG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화학적으로 첨가물이 된 거고요. 거기에 지금 지방의 맛 그래서 6개를 기본 맛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맛이 다양한 것을 연출하죠? 그건 향입니다. 향은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뽑는 뭐 수천 가지가 넘는다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맛을 보는 건 미래, 그다음에 향은 그 향미 수용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조금 더 수업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맛은 굉장히 기본 오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푸드 페어링의 핵심 요인은 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맛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짠맛과 신맛 또는 여러분이 단맛을 조금 더 그 설탕만 넣는다고 단맛을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다 소금을 좀 넣으면 단맛이 훨씬 더 증폭이 되거든요. 어떤 이런 정도의 양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가 푸드 페어링 할 때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페어링의 많은 부분들은 향미나 어떤 식감이라든가 또는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소들이 또 많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음식 궁합에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즐기신다. 고기도요. 뭐 간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금, 특히 덴뿌라. 일본 사람 덴뿌라를 좋아하는데 덴뿌라를 그
쯔유라 그러죠. 이렇게 그 묽은 간장, 그런데 뭐 이렇게 폰즈라든가 이런 데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굉장히 그 격이 높은 레스토랑에서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 각 나라의 음식 문화에서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면 색다르게 접목해 보실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음식 궁합.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지금 맥주도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하고요. 아까 창작술, 우리 술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실 수 있어요.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실제로 수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창작 안주 메뉴 페어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술 담화라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비즈니스 모델 중에 우리 정기 구독 서비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통주를 매달 39,000원 뭐 어떤 적정 가격에 그걸 가지고 계속 정기 배송,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술 담화하고 저희가 안주 메뉴 페어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안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 제가 여기 사이트를 다 나중에 링크를 공유해 드리면 직접 한번 전문을 한번 보시면 술술 들어가는 안주 레시피. 그래서 여러분이 즐기실 때도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면 좋고요. 또 이런 술도 있구나, 이런 안주도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아까 음식 문화가 이게 왜 문화 산업이 되느냐? 그러면 그 음식 식기라든가 또는 어떤 테이블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외식 쪽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아까 배꼽양조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차림의 그릇과 이런 모든 게 다 종합예술이다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술 코디네이터 중에 그 떡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떡 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제 과제를 이제 수업 마무리에 팀 프로젝트로 해서 몇 분이 이제 같이 한 3명이 팀이 돼가지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은 우리 인사동에서 꽃 밥에 피다라는 이제 그 밥집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그런 친환경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떡 하시는 분하고 팀 프로젝트를 하신 게 뭐냐면 그걸 하신 거예요. 떡과 우리 술 이런 거를 페어링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놀랬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특별 기획전을 지금 하셨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꽃밥에 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과 여러분이 하시는 아이템을 뭔가 뭐 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음식 궁합을 가지고 메뉴 개발할 때도 그런 스토리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술담아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인생술 술담화입니다. 넘겨주시죠. 이분이 지금 30이 되셨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28이었을 테니까 28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30이 되셨겠네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이분이 홍콩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홍콩 뭐 그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홍콩에서 이제 저기가 자취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밥도 해 먹고 하다 보니까 음식에 관심이 가졌는데 그때 그 어떤 우리 음식에 대한 그런 페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술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술 19금 삑 하고 뭐 술을 어떻게 사 먹어야 마실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전통주 진흥법이 생기면서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니즈, 자기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해결 디자인 싱킹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어떤 이런 그 한국 술을 즐기고 싶은데 뭐 이런 그 한국 술에 대한 기본 뭐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든 게 술담화예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우리 농식품 큐레이터 지금 시대 흐름은 개인 맞춤형 시대다. 그래서 취향을 저격한다. 특히 이제 아까 인터넷 우리나라 같이 이런 4차 산업혁명, IoT, AI, 빅데이터
이런 것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의 그 비대면이 이제 코로나가 여기다 아주 엄청난 순풍을 달아준 거죠. 그래서 정기 구독 서비스에다가 그다음에 취향을 저격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래서 전통주를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게 그냥 다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분이 창업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텐데요. 2년 전에는 한 5천 명, 그것도 많아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몇 명? 10만 명을 아니야. 그건 특별 판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현대카드, 이런 데서 조인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정기구독뿐만 아니라 특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술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획자, 맞으면 한국술 뭐 큐레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실제 이제 자기의 그 PB 상품이죠. 자기네 퍼스널 브랜드로 술 담아 지금 술도 만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 구독하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새로운 특판도 지금 막 하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양조도 아주 그 소형 양조장을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건물, 상가 건물의 지하에다가 아주 작은 양조장을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하고 이런 거를 전국에 1234개래요. 우리나라 지금 양조장 이렇게 많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오는 한 2천여 정도를 이분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술담아 그 컨텐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아예 이 크리에이터가 한 사람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기는 네,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홈술 트렌드. 그래서 집에서 즐기는 거. 이제 아까 여러분들 혼술 하세요? 홈술 하세요? 이게 두 가지가, 홈술은 요새는요, 랜선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줌을 켜놓고 얘기하면서 마시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집에서 홈 파티를 하는데 몇 명, 그냥 파자마 입고, 여성들도 그렇게 즐겨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그걸 찍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술담아 이제 그 메뉴 기획할 때. 그래서 넘겨주시죠. 이런 것이 결국은 트렌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와인, 파스타 이게 많이 아니라, 넘겨주시죠. 이제 요거 이제 마리아조에는 우리한테는 안주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 강조드렸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다양성.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딸기 그랬는데, 딸기는 요새는 설향이냐, 뭐 또 저거 살구도 뭐 추민가 그런 뭐 자두 있죠. 품종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쌀도 그렇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예를 들면 뭐 머크셔냐, 이베리코는 이제 지역 것이기도 하지만 스페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 더 그냥 뭐 딸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품종이라든가, 그리고 요새 이제 이거를 에어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제 토종 에어룸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제가 이제 그레도팜이라는 그 아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이태리 또는 각 토마토 씨앗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이제 그 에어룸, 그러니까 토종 토마토, 자가 채종을 하는 그런 토마토를 갖고 굉장히 멋지게 지금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레도팜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냥 뭐 라면 아니고요. 굉장히 품종이 다양하고, 또 브랜드도, 또 레트로라는 새로운 어떤 그 뉴트로죠. 새롭다는 뉴하고 레트로라는 게 합성어가 돼서 뉴트로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커피 전문점만 하더라도 여러분 블루보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지금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스페셜티 커피라는 정말 커피도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 가시면 이렇게 그 맛 산미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어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테이스팅 노트처럼 보여주고 그걸 고르게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성을 중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아까 이제 그 편리함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HMR이라든가 또는 정기구독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왜 지금 CJ가요? CJ의 그 네트워크 사업이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올리브 0이나 또는 이거를 CJ 원 카드 그래서 온 이렇게 해갖고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안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그 또 사업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그 포인트를 주면서 자꾸 자기네 그거를 이렇게 재구매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물론 재구매를 충성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어느 지점에 어느 메뉴를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했다는 그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가 되면 결국 이분들이 상품을 기획하거나 할 때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술다마는 이제 그 자기네 자체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죠. 자기 고객이 그다음에 술다마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즐기는 문화. 그래서 술을 양으로 마시거나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담화, 이야기를 나누는 즐기는 그런 술 문화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이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또 하나의 가치예요. 소유보다 경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공유 경제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구독경제, 네, 공유경제, 구독경제 이게 어떤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경제를 여러분들도 HMR, 특히 이제 HMR이라든가 이렇게 그 어떤 회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라이브 커머스도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농사 펀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속 뭔가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계란이나 아니면 재구매를 할 수 있는 뭐라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꾸러미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연결이 되겠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편리성,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농식품 큐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깻잎이다. 뭐 어떤 뭐 품목을 하신다라면 그거의 다양함을 어떻게 내가 다양함을 잘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해서 아까 이제 관능 평가적인 거 또는 인문학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리함. 편리함이라는 거는 결국 뭐 구매 편리함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그거를 실제로 그 뭐 조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편리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구매를 하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알아서 큐레이션 해가지고 나한테 또박또박 언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갖다 줘. 이런 것도 편리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 기획을 하실 때 키워드가 다양성, 편리성,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술다마는 그래서 요거를 한 것이 구독 서비스하고 쇼핑몰하고 컨텐츠 제작 요 세 가지를 이분들의 핵심 그 사업 가치예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실증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주도 한 번씩 전통주를 그 어떤 제품 카드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테이스팅 노트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즐기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생산자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컨텐츠로 함께 담화 박스라고 그래서요. 아까 39,000원 월 정기 구독을 하면 이런 박스가 도착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맞춤형 추천, 큐레이션, 그다음에 쇼핑몰 이게 이분들의 수익 모델이에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거, 요거는 뭐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 맞춤형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추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로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술담아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좀 찬찬히 보시면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술담아를 너무 띄웠네요. 네, 유튜브에 술담아 그 사이트 가시면 정말 와,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영상, 자기네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 여기가 3인방이에요. 그 친구 3명이 창업을 했다는 공동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가 여기 이제 그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K인가 뭐 그 해가지고 이분이 크리에이터로 계속 그 뭐 인터뷰도 하고 탐방도 가고 자기가 시음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캐주얼하면서도 어떤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전통주 소믈리에 또 그 공부를 해갖고 자격도 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술맛과 온도, 술맛과 그릇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전통주와 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소통 채널은 인스타 에 이제 이분들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양조장 찾아가는 양조장 그래서 양조장도 직접 가서 영상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술은 상품을 우리가 판다라기보다는요,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이 페르소나가 돼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 여기다 술이라는 건 주어를요, 여러분이 깻잎을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뭐 반조리 제품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은 이거를 상품으로 팔 거냐, 아니면 고객이 언박싱해서 와우 소리가 나는 경험으로 팔 거냐, 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농식품은 이제 앞으로는 음식 문화 산업이다. 문화 컨텐츠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라고 하기도 하고 또 표준말은 콘텐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식품 큐레이터는 음식을 여러분이 농식품을 또는 술을 주어는 바꾸셔도 돼요. 이거를 어떤 경험으로 그 다음에 이건 문화 산업으로 문화 컨텐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요거는 우리 한국술 코디네이터 하실 때 하신 분들한테 제가 우리 필독서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요거는 그냥 그 찾아가는 양조장을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분이 그 배공재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분이 여기 창비에서 책이 나왔거든요. 창비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역사가 있는 이제 출판사인데 그 창비의 백낙청 선생님 그 대표님의 아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글발이 아주 그 내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우리 술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 시장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 또는 술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애주가로서의 애정과 전문성이 굉장히 담겨 있어요. 아주 쉽게 읽으실 수 있고 양조장 가실 때 이 책 한 권 들고 가시면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 양조 하시는 대표님이.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술 브랜딩은 뭔가 네이밍이나 브랜딩이나 또는 패키징 디자인 같은 거 생각하실 때 그냥 꼭 술이 아니더라도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디자이너가 그 전문가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이나 브랜딩 고민하시는 분이시면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김경애 작가님이 글 스토리텔링 하실 때도 이화선 선생님이나 이 디자인 하신 그 박선욱 그 교수님의 그런 글 또 질문들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사고의 지평을 넓게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수업을 이렇게 좀 우리 영어 선생님이랑 2인 1조로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노트북을 좀 빨리 장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로. 네, 오늘 이렇게 또 넌스톱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체크아웃.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셨던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키워드 3가지를 적어주세요.